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저는 블룸버그 전문으로 방송하는 유튜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7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학문을 다 거의 다 한번 이제 보고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게 천문학인데, 신이란 존재가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가상으로 백투더 퓨처, 백투더 퓨처 최첨단 차를 타고 과거로 여행을 가서 원시 시대로 갔다는 가정하에 왜 그 원시인들은 태양신을 받들었을까? 그게 참 궁금해했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한 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어떤 답이라고 해야 되나? 꼭 답은 아닌데 그럴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왜 우리가 12년 주기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태양 흑점이 12년 주기로 보이시나? 태양이랑 이런 부분이 12년 주기로 뻥뻥뻥 터져요. 여기서 보시면 대략 봅시다. 여기 2000년도죠. 대략 2000년도고 그 다음 보면 2013에서 12년 대략 이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 값이 대략 12년에서 13년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다른 외국인이 해놓은 거 그냥 캡처해 왔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게 궁금해서 또 이제 전 세계 책을 내가 이렇게 검색해서 다 봤는데 딱 한 권이 괜찮은 게 있어요. 집에 있는데 책이 하도 많아서 이제 필요 없는 건 다 버리고, 근데 그 책 중에 그래도 책이 많잖아요. 버릴 거 다 버리도 어쨌든 그게 보면은 이게 인류 역사상 태양 흑점 측정할 수 있었던 그 데이터값은 다 나온 게 있어. 거기에 보면 평균값이 12년에서 12.5년으로 나와요, 진짜로. 이거는 이제 그나마 이게 최근 데이터값을 가져온 거고, 2000년도부터 2012, 13년 이쪽 사이에 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태양 흑점이. 그러면 2000년대에 뭐가 있었죠? 2000년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어떻게 보면 억지로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구나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닷컴 버블이 꺼졌단 말이에요. 닷컴 버블이. 쉽게 말하면 인터넷 세대. 아시겠죠? 그게 완전 초고점에 달하고 2000년도쯤에 빵 터졌다니까? 똑같잖아. 똑같아. 그리고 2000년도 고점일 때 이랬고, 그 다음에 2012년 13년쯤에 고점일 때는 여기 고점이잖아요. 이때 또 뭐가 터지냐면 2012년 이쪽 걸 보세요. 2012년 2013년 이 사이에 12년 2013 이 사이에 여기 유럽 EU 크라이시스 이런 게 터져요. 뭐 터졌겠죠? 그 다음에 오일 크라이시스도 터지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 저자도 말하는 게 뭐냐면 한 70에서 80% 정도 연구를 하니까 이때까지 인류 문명이 발생하고 나서 태양 흑점 폭발한 그 개수와 전 세계 사회적 요인이 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치를 해보니까 100%는 딱 안 맞아요. 근데 한 75에서 80%는 맞더라 이거예요. 하늘의 이치가.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건 고점 찍은 거고, 저점 찍었을 때 어떤 일이 터졌는가 한번 볼까요? 이거 보고 완전 소름 끼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버리잖아요. 그 순간부터 잠 못 자요. 진짜로 배도 안 고프고,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이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다니까.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또라이가 돼, 또라이가.
제가 한때 또라이 됐다니까요. 또라이. 진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길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제가 한동안 그랬다니까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 머릿속에 막 정보가 데이터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제가 이 표현을 쓰잖아요. 퍼즐이 딱딱딱딱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이게 누가 시원하게 연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머릿속에서 정보가 막 온 사방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해지면 콤마 상태가 일어나. 콤마 상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 알아요? 바보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지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나? 무라일체의 단계. 그냥 이래 돼요. 진짜로. 한동안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게. 그래서 제가 그 무라일체, 아미타불 뭐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거를 배워야 된다는 게 내가 그걸 다 겪었다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어느 순간 미친 듯이 뭔가를 하다 보면 마지막 도통하기 전에 그 관문을 딱 그 관문을 넘어야 이 단계를 넘어야 도통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단계를 못 넘으면 우울증 와서 죽어버려요. 내가 그 한동안 엄청 힘들었다니까. 아,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2008년도에 뭐 터졌죠, 우리? 2008년도 흑점 가장 적었을 때 뭐가 터졌어요? 리먼. 볼 것도 없잖아요. 2008년도에 리먼 터졌고, 그 다음에 2019년, 20년 이때 뭐죠? 코로나. 인류 200년 사상 가장 흑점이 적게 터진 터진 해가 2020년 작년이었어요. 작년. 나는 우리 대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100% 뭐가 터지는데 에너지 값이 작아지니까 세균이 번식한다. 근데 진짜 그럴까? 근데 세균 관련 바이러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니까. 그리고 1995년 이거 보시죠. 이게 1995년 6년이에요. 대충. 한번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1994년에서 97년. 이것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95년, 96년, 94년, 5년, 6년. 이때 뭐가 터지죠, 여기? 데킬라 크라이시스라는 게 터졌대요. 이게 안 그래도 나 이거 뭐지? 처음 듣는 건데 그렇게 많이 책을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해도 뭐지? 데킬라? 그래서 데킬라는 먹는 거잖아, 술. 설마 이래가지고 뭐 술이 뭐 잘못된다 검색하니까 그게 아니라 멕시코에 이건 제가 몰라서 저도 멕시코에 금융위기가 왔대 이때. 멕시코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오렌지 컨트리 CA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행이 뭐 파산했나?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검색 안 해봤는데 하여튼 이런 사건이 빵빵 터졌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태양이란 존재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진짜라니까요. 지금 오늘 제주도 날씨는 정말 흐려요. 육지는 모르겠는데 날씨가 좋을 때 하늘을 쳐다봐봐요. 이 우리가 평소에 너무 막 바쁘게 사니까 하늘 쳐다볼 시간이 없잖아요. 빠이어족이 되면 하늘 쳐다볼 일이 겁나게 많아요. 바다 보고 땅 볼 일은 거의 없어. 잠잘 때도 땅은 안 봐. 진짜 그래요. 잠잘 때 누가 땅바닥 보고 자요. 하늘 보고. 근데 그게 빠이어족이 되면 진짜 모든 걸 다 깨닫는다니까. 자, 그래가지고 백수의 비유, 백수는 유능한 철학자다.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하늘의 태양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값이 진짜 장난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국민학교 1학년 학생도, 초등학교라고 요즘 표현하나? 초등학교라고 해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다 아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다. 이게. 자, 봅시다. 이게 겁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근데 알아요. 이런 거, 이런 부분 궁금해 하시는 음모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또 있어.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음모론 이런 거를 좋아하는 분이 생각 외로 많아요. 자, 봅시다. 태양이 가장, 태양 흑점이 가장 적게 터진다는 거는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에서 이게 흑점이 빵 터져야 이게 뭔가 튀어나와야 지구까지 에너지 값이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에너지 값이 전달이 되는데 뭔가 안에 태양 안에 어쩐 내적 에너지가 분출을 해서 빵 터지잖아. 당연히 태양 흑점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값이 가장 낮은 거예요. 왜? 검은색이니까. 그래서 사진 찍으면 검은색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태양 흑점 자체는 그 내가 알기로는 에너지 값이 가장 낮으니까 이게 시커멓게 나온다고. 근데 그 태양 시커멓게 나온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시커멓게 나오면 그 사이드는 시커먼 거 사이드로는 뭐다?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항상 같이 있다. 음과 양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이 있다. 그게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거의 상극이지만 하지만 이게 같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조화로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태양 흑점수가 많아졌다는 거는 뭔가가 에너지 값에서 태양 에너지 값이 빵 터져서 지구에 에너지가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대가 돼버리니까 지구의 에너지 값이 거의 전달이 안 되지. 상대적으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최첨단 2008년도에는 지금 2021년 이때보다는 최첨단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농사 관련은 폭망하는 거지. 또 지구도 추워지고 지구 자체의 온도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막 몇십 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의 온도는 막 0.1도 막 이런 개념으로 확 바뀌어요. 우리는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큰일 나. 근데 지구의 온도가 0.1도만 이렇게 변동성이 생겨도 큰일 나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값이 너무 작아지니까 곡식이 못 자라. 곡식이 안 자란다니까. 그리고 온도도 낮고 지구 자체의 온도도 낮고 온도가 낮으니까 우리는 뭐래요? 추우니까 서로 뭘 달래? 오일. 기름 주세요. 기름 주세요. 그리고 에너지 값이 적으니까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 값이 적으니까 곡식이 자라요? 안 자란다니까.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사람은 계속 태어나는데 지구 자체를 봐야 돼요. 이 지구에 사람은 계속 태어나는데 곡물이 안 자라요. 곡물이.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폭등. 거기다가 날씨까지 추워. 안 그래도 곡물 가격 올라서 물가 이 뭐야 브레이크 이븐 물가 상승률 값이 높은데 거기다가 오일 가격까지 올라버리네? 난리가 나는 거지. 그게 2008년도에 터졌었다니까. 그 제가 증거로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방금 제가 2008년도라고 했잖아요. 2008년도에 보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게 WTI 서부 텍사스유예요. 서부 텍사스유. 이게 서부 텍사스유가 뭐냐면 글자 그대로 미국 텍사스에서 퍼올리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거 가격이 140달러. 2008년도에서 여기는 뭐 대충 한 2008년 추운 데 있네요. 그냥 한눈에 보시더라도 최고 고점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당연히 나도 그때 망했고 뒤늦게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따 웃긴 게 제가 이때 망했거든요. 진짜로. 지금 이렇게 7년 동안 연구하고 나서 과거를 내가 왜 망했지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한 두 달 전만 해도 2020년도에 우리는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빵빵빵 터지고 곡물 가격 팍팍팍팍팍. 맞죠? 정확하다니까 이거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태양 흑점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 저 검색을 해봤거든요. 태양 흑점이, 그러니까 태양에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오면 언제처럼? 여기 2000년대 닷컴 버블 일어날 때처럼 너무 많이 오면 이게 또 문제예요. 우주에서 도달하는 이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태양풍이 막 오잖아요. 그 태양풍이 말 그대로 태양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태양풍이 쫙 오잖아. 그럼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막이 있단 말이에요. 막.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막이 뚫려버린다니까? 너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와버리면 뭐든지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마지막 막을 뚫어버릴 정도로 태양 에너지값이 순간적으로 오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통신장애, 특히 가장 리스크가 큰 게 인공위성, GPS망, 말 그대로 올스탑 되는 거죠. 모든 게. 왜? 우리는 전기, 전자, 전파 이런 거를 기초적으로 해서 문명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전파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모든 것들이 올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올스톱. 재밌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3년 경에는 흑점이 그렇게 막 폭발을 했을 때, 유가가 어떻냐면은, 이때도 유가가 많았어요. 2013년도, 텍사스죠? 2012, 13년도, 이때도 유가가 거의 서부 텍사스유가 대략 보더라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볼까요? 거의 100달러였다니까, 100달러. 100달러. 분명한 거는 뭐냐? 여기서 분명한 게 있어요. 조금 지루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아니면 스킵 하던가. 분명한 건 이거예요. 태양 흑점이 너무 저점이어도 문제고, 태양 흑점이 너무 고점이어도 뭔가가 터진다는 거야. 그리고 제일 확실한 건 태양 흑점 수가 가장 적으면 인류에게는 뭐가 터진다? 바이러스 관련 어떤 이런 거에 시달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곡물 가격은 폭등하고, 연료 가격도 폭등하고. 나 이거를 우리 대장이랑 내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난 설마 그게 진짜 그래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제 말은 항상 어디에 있다? 정답은 중간에. 왜?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과거란 말이에요.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언제 터지냐? 태양 흑점 이론을 기준으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태양 흑점이 폭발하는 그 개수의 저항선이, 아유 미안해요. 이 고점. 이 고점의 저항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바닥 지지선은 어차피 이 수치값이 0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바닥 수치값도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이 뭐냐? 200년 만에 가장 태양 흑점 폭발수가 가장 적었다니까. 몇 년도 만에? 200년 만에. 그래서 엄청난 코로나가 빵 터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난 이거를 예전에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연구를 하고는, 그런데 그게 실제로 터져버리네. 그러니까 내가 미친 듯이 연구를 하는 거죠. 왜? 내가 예상했는데 설마 했는 게 빵 터져버리니까
중요한 건 그러면 다가오는 고점은 여러분이 이걸 보듯이 고점의 저항선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가오는 고점은 언제일까를 예측을 해야 돼. 왜? 그때 뭔가 분명히 빵 터진다니까. 그때 뭔가. 참고로 이 값을 보면 2023년에서 만약에 길게는 25년 이 사이가 다가오는 태양 흑점 폭발수가 가장 고점일 때로 나와요. 이때가 23년에서 25년. 그럼 중간값은 뭐다? 24년. 그래서 제가 23년에서 빠르면 23년, 아무리 늦어도 25년에는 무조건 터진다. 그래서 미국 형님한테 제가 인류 문명이 망하진 않겠지만 인류 문명이 초콤마 상태에 돌입하면 비트코인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금이라니까. 과거 유대인들이 전쟁 터져가지고 자기 나라 없을 때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살 때 오직 금만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금. 과거 유대인들은 금을 보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쟁 이게 항상 도망갈 준비가 돼 있었다니까. 이거는 나도 들은 이야기야. 내가 그때 태어난 게 아니니까. 이게 과거 유대인은 가방이 이렇게 있으면 딱 금이 들어가면 금과 금끼리 부딪히면 또 이게 마찰이 일어나서 금가루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아깝잖아. 그래서 이게 금이 딱 넣으면 금 하나가 톡 들어가고 딱 넣으면 톡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거를 벨트에 딱 찼대. 그러니까 허리 위로 이 금벨트를 그냥 딱 찬 거야. 그리고 뭔가 딱 터지면 돌격 앞으로 그냥 요 금벨트만 메고 그냥 도망가는 거야. 일가족이. 우리는 6.25 때 뭐 메고 도망갔다? 이불, 소. 근데 유대인은 마인드가 달라. 다 갖다 버리는데 자식하고 와이프만 딱 데리고 와이프만 데리고 뭐 찬다? 금벨트를 찬다. 유사시에 딱 요것만 차고 슈팅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가만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유럽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금의 가치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어디 가든 지금의 달러와 같은 국제 통화급이었단 말이에요. 금도 소중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단체로 어떤 핍박을 받아서 단체로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정착한 국가는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왜냐고요? 이 금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엄청난 그 유대인들은 금벨트를 찼을 뿐인데 그러니까 금융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대인이 움직인 거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현금이 움직인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딱 정착을 해보면 천문학적인 돈이 그 자리에서 박혀버리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금융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융산업이 일어나면 뭐다? 그 다음부터 일반 제조업 1차 산업부터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다 연결된다니까? 겁나 재밌어요. 좀 지루한 강의지만 23분 됐네? 한 2, 3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우선 방향성, 벡터 방향성. 제가 한 번씩 벡터 방향성이라고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방향성 자체가 벡터 방향성 자체가 23년 아니면 25년인데 중요한 건 이때 뭐다? 이 태양이 이 지글지글 끓는 태양 에너지 값이 여기 도달을 한다. 그러면 핵심은 바이러스로 인한 뭔가 터지지는 않는다. 왜?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 값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그 세계 불황이 오는 그런 개념은 절대로 없고, 만약에 오면은
100% 유가가 폭등해서 뭔 사단이 터지든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23년. 빨리 오면 23년. 아무리 늦게 와도 25년. 그럼 유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돼? 기준금리가 폭등하고, 기준금리가 폭등하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금. 지금은 절대로 금값 안 올라요. 미국 형님, 그때 제가 자꾸 현금 한 게, 형님 나이 엄청 많으신 분인데도 쌍욕은 안 했지만 거의 욕이나 다름없는 그런 말을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요. 자꾸 투자하시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손실 적게 보는 걸 내가 금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형님은 거기다 돈을 넣은 거고. 아시겠어요? 이 이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이 이론이 박혀 있는데 형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탐욕에 쩔어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23년까지 다 털어야 돼. 다 털고 뭘 사야 돼? 금. 아시겠죠? 우선 이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좀 지루한 강의였지만 차분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그냥 생기는 거는 없다니까. 옛날에 선조들이 원시인들이었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고가 있었다니까. 그 애니미즘 그것도 연구했다. 아니, 하는 김에 다 말할게. 애니미즘은 내가 빨리 말할게. 자, 우리가 원시 시대로 백투더 배치 해가지고 딱 우리 지금 오픈 채팅방에 팀원들이 한 33명 되죠. 딱 타고 내가 운전해서 콱 과거로 갔어. 자, 여기는 지금 이제 구석기 시대예요. 공룡도 막 있고. 아시겠죠? 우리는 우가 하면서 다녀. 그런데 그때는 지금은 우리 인간이 자연을 너무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지, 예전에는 이 산림 자체가 높이가 하늘 높았단 말이에요. 나무 사이즈 자체도 달랐다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그때는 안경이 있었어요? 망원경이 있었어? 없었어. 온리 오감으로 눈과, 그러니까 눈, 코, 입, 손, 귀로 모든 거를 이렇게 감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제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판단을.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장소 범위는 바로 앞이야. 지금이야 나무 높이가 그렇게 안 크잖아요. 그때는 뭐 그냥 우리가 그 브라질 이런 데 가보셨어요? 나도 안 가봤는데 그냥 열대림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열대림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앞이 보이나. 그런 상황에서 나뭇잎 하나로 그 중요한 부분을 다 가리고 있어. 무기라고는 돌멩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원시인은 뭘 생각을 할까요? 저 산 너머에 뭐가 있나를 생각할까요? 당장 나의 주적은 누구지? 동물. 지금이야 우리가 호랑이 이런 거 뭐 총 맞고 죽이면 되지 이런 마인드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 수준에서 생각하면 동물은 숭상해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동물, 그리고 가끔 보는 동물. 왜? 왜일까요? 인간은 똑똑하지만 게으르고 상상도 뛰어나고 멍청한 존재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자, 봐요. 이게 너무 똑똑하면 탈이라니까. 착각 속에서 살게 된다니까. 자, 그 원시시대에서 이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슴을 잡으러 가요. 나뭇잎 하나로 해서 그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돌멩이 하나 들고 우가 가는데, 나무 저 멀리에서 있는 뭐가 이러면 공포감이 안 들까요? 100% 공포감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주저앉았겠지. 그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신이시여 오마이갓 그러면서 제발 나에게 공포감을 주지 마소서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그 존재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다니까요. 정당성을. 그게 바로 애니미즘이에요. 애니미즘. 그래서 애니미즘이 생긴 거라고. 그런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애니미즘이 왜 사라지냐?
본격적으로 불을 사용했거든. 이건 다 알잖아요. 불을 사용하니까 본격적인 도구를 쓰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나무도 자르고 막 하다 보니까 나무 높이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 거 아니에요. 또 가지치기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팩트를 알게 된 거지. 저 산 너머에서 어우 한 게 알고 보니까 사자가 아니고 고양이 한 마리였던 거야. 왜? 나무가 너무 울창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굴절 현상이 일어나서 어? 엄청나게 크게 들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니미즘은 사라지는 거지. 그게 지나 하다니까 진화가 되다 보니까 다 깨달아 버렸네. 그러면 비가 왜 내리고 하늘은 왜 저래? 저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야? 태양신. 그 태양신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또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 그 내적 DNA에 저장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시대는 언제? 그리스 시대로 흘러갑니다. 한 학자가 나타나요. 학자가 나타나서 그게 아퀴나스인가? 뭐 그래. 그리스 시대에 유명한 학자가 있어. 아퀴나스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여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그 나온 이론이 미분이에요. 미분, 적분. 아시겠어요? 그게 정립되어서 그게 쉽게 말하면 정립이란다. 그게 수정 보완이 되어서 배우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 적분이라고. 그 미분 적분의 원초적인 그 목적은 하늘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왜? 하늘의 신에게 우리는 빌었거든. 왜? 하늘의 신에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빌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신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요? 저 우주에 신이 있으니까 뭔가를 타고 올라가면은 뭐지? 우리는 천국에 간다 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계속 수정 보완 발전하면서 라이트 형제가 결국에는 비행기란 걸 만들잖아요. 붕 타고 올라가잖아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기 전에 벌써 미적분은 정립이 되어 있었고 수학적으로 다 아시겠어요? 이 다 연결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딱 우주선을 쏘고 우주에 나가니까 뭐야? 하나님이 안 계시네? 뭐야? 이건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복 받아야 되니까 천국이 여긴가 봐가 왔는데 아닌 거야. 시꺼먼 거야. 인류 문명은 그래서 대단하지만 맨홀에 빠집니다. 아니 멘붕에 빠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은 여기 말고 태양계 밖에 계실 거야. 이런 사고가 계속 확장 발전하면서 그 부분을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왜? 제가 당장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해도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지 저 인간은? 운영자라고 해서 쓸데없는 소리 지금 몇 분째야 내가 40분이나 당신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리미트예요. 무한급수. 이해가 되세요? 무한급수가 그래서 나온 거라니까. 끝없는 우주를 수학적으로 해석해서 상대방에게 검증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무한급수예요. 무한급수. 리미트 n은 이거 아시겠어요? 다 연결되죠? 내가 진짜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아시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그 투자에 참고하세요. 23년에서 25년 명심해야 돼요. 금금금.